자, 이번에 대출 중단 중에서 주담대 중단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영끌 패닉바잉 이야기하면서 실수요들이 사서 오르는 거다 방패로 내밀었듯이 이번에 대출 중단에 대해서도 실수요자들 못사게 막는다 방패로 내세우는데 못사게 막는 게 맞죠. 지금 무리하게 빚낼 때가 아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출 중단 중에서 농협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전세대출 중단되고 있다. 전세대출 이 중단됐다는 거 저희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죠. 집값 잡으려면 뭐부터 잡아라? 전세자금 대출부터 잡아라. 그거 잡으면 진짜 제대로 나온다. 왜?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해서 그 유동성을 가지고 다주택 갭투기 수요들이 집값을 띄웠기 때문에 이번에 주담대 문제도 있지만 전세자금 대출 중단이 갭투기 수요들에게 굉장히 큰 타격으로 올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해봅시다. 바로 실수요자 이야기 나오죠. 전세 대출은 투기 아닌데 왜? 하면서 실수요자 당황. 다른 은행들마저도 대출을 중단할까 불안하다. 불안할 수밖에 없어요. 왜? 2분기 때 신한에서 전세자금 대출 한도 소진으로 중단하니까 불안해졌죠. 그리고 3분기 때 농협과 우리가 한도 소진으로 중단했다. 무슨 소리예요? 다른 은행 가면 다른 은행도 한도 소진 더 빨라질 텐데 투기 용도가 아닌데 왜 막냐? 이런 말 자체가 잘못됐다. 물론 최모 씨가 투기하는 건 아니죠. 이 최모 씨는 실거주 하는 거예요. 근데 집주인의 투기 용도가 된 거예요. 왜? 전세 대출을 많이 내줬으니까. 전세 대출을 언제부터 많이 내줬어요? MB 정부 때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 정부 때 더 많이 내주고. 근데 이번 정부에서 전세자금 대출 규제를 안 하더라. 그러니까 갭투기가 판을 치는 거예요. 무주택 갭투기, 1주택 갭투기 이런 거 왜 나올까요? 전세가 상승의 본질은 공급 부족이 아니라 대출이다. 전세 매매가 폭등의 본질은 전세 대출이다. 매매가 폭등 누가 시켜요? 실수요들이 시켜요? 절대 아니에요. 매매가 폭등은 갭투기 수요들이 시키는 거예요. 추경 매수 들어가면서 전세가 올리고 갭 줄이고 매매가 올리고 그 다음에 매매가 올라가니까 또 갭이 벌어지니까 전세가 올려서 갭 줄이고 매매가 올리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다. 그런데 예전에 전세라는 게 뭐예요? 보증금으로 큰 돈을 빌려주고 그 집을 이용하는 거죠. 그런데 이 전세를 돈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전세를 하고 돈이 없던 사람들이 월세를 하던 시기였는데 전세 대출을 많이 내주면서 전세 쪽으로 유동성 흘러가게 되니까 갭투기가 굉장히 용이해졌더라. 2008년 최대 1억 원으로 출발해 9월 2억 원을 확대했고 대출과 보증 확대 그리고 금리 인하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렸던 거다. 그러면서 다음 정부에서 무분별하게 전세 대출 확대. 근데 문제는 이번 정부에서 그거를 안 막았던 건 문제죠. 한번 풀어놓고 나중에 막으면은 피해자들 생길 수 있죠. 모든 일은 코스트를 지불할 수밖에 없다. 코스트를 안 지불하고 떨어질 수는 없죠. 전세 사는 사람들도 월세를 바꿔야 된다. 집값 잡으려면 진짜로. 외국이 왜 이렇게 가계 부동산 투기가 우리나라에 비해 적냐? 전세가 없으니까요. 옥죄니까 불안 확산하면서 평생 월세만 산다. 이런 기사 자극적으로 올리고 있죠. 다른 정책보다 뭐를 집중적으로 갖고 있어요? 임대차 3법. 예전에 분양가 상한제 나올 때 분양가 상한제 집중적으로 계속 가다가 지금 요거에 완전 집중하고 있죠. 실수요자들 생각해서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실수요자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지금 3중 가격 형성됐는데 얘랑 얘를 이 가격에 맞춰야 되는데 임대차 3법 때문에 요 가격에 머물러 있으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LTV 규제 완화 발표해놓고도 왜 억제하냐? 전세대출 정부에서 전세대출 내주지 말라 그랬어요? 가계대출의 중요한 비중 차지해요? DSR 규제 들어가요? 은행에선 전세대출 마음껏 빌려줄 수 있죠. 주담대도 아닌데. 근데 은행에서 왜 막을까요? 위험하니까. 집값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전세도 위험해요. 그러니까 보증보험 안 되는 전세는 들어가지도 말아라. 빌라 같은 데 들어가지 마라. 깡통된다. 대출 절벽의 풍선 효과. 대출 증가율이 7% 넘어서 농협이 막힌 거죠. 담보대출 11월까지 중단. 우리 은행도 3분기 한도 소진.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은행이나 저축은행 보험사 등으로 옮겨가는 풍선 효과가 나타난다. 웃기지도 않는 소리죠. 농협하고 우리은행만 경고했어요. 총량 목표치 5에서 6% 제시했는데 상반기에서 이미 8, 9%다. 하반기에 3, 4% 수준으로 바짝 잴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한도를 줄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농협, 우리, 그 다음에 뭐 국민, 신한, 기업 해서 한 1,000억씩 나왔다고 봅시다. 예전에 한 1,000억씩 빌려줬다 한도가. 그래서 막 8, 900억씩 막 해줬는데 지금 얘네가 한도를 다 500억씩으로 줄인 상황인 거죠. 근데 여기하고 여기가 소진됐어요. 근데 이때 막 8, 900억씩 해줬어. 그러면 여기 한 3, 400억이 어디로 흘러가요? 여기로 흘러가죠. 그러면 여기는 8, 900억씩 들어왔었는데 요거 한 3, 400억까지 해서 막 1,000억씩 요구하고 있다. 요구하는 건 더 빨라질 거고. 근데 한도는 500억씩 밖에 없어요. 여기도 연쇄적으로 풍선 효과로 막히는 걸 생각해야지. 농협하고 우리은행만 들어갔어요? 다른 은행들도 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대출 더 막힐 수밖에 없죠. 가계대출 중단 움직임이 은행권, 금융권으로 번져간다. 풍선 효과는 이런 풍선 효과를 보셔야죠. 대출 중단이 번져간다. 대출이 번져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사금융으로 가는 사람들. 대출 중단해가지고 왜 사금융 가요? 자, 일단 실수요들.
그 다음에 전세 수요. 요거 두 가지를 봐야 되죠. 월세 수요는 사금융 갈 일이 없죠. 근데 뭐예요? 실수요자들 사금융 가겠어요? 지금? 뭐 이거 전반적으로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금융 갈 정도 아니죠.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는 절대 사금융 안 가죠. 왜? 전세를 왜 사는데? B아파트 전세가 사라진다. 이거 왜 나온 거예요? 임대사업자 보증보험 가입 때문에. 수입의 20-30%가 주거비로 지출한다. 월세는. 근데 전세는 10%인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뭐 주거비 부담이 심각해진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월세가 90이고 전세보증금 80% 받아도 60만원 아래.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돌려줄 돈은 있어요? 보증금 돌려주려면 집 몇 개 팔아야 돼요. 그리고 월세로 바꾼다고요? 임대사업자가 뭐 때문에 임대사업자 하게요? 대부분의 임대사업자들이 시대차익 보려고 하는 거죠. 노후 대비하는 몇몇 임대사업자들 제외하고 월세 원래 받았던 그거 말고 지금 전세로 임대사업자 한 인간들 뭐예요? 대부분 다 시대차익 보고서 들어간 거라서 돈이 있으면 그걸로 갭투기하지 보증금 돌려주려고 남겨놓지 않았다. 허그에서 보증금 위반한 사고 터진 거 금액 계속 늘어나는 거랑 보증금 반환하려고 대출받는 거 늘어나는 거 보면 답 나오죠. 어떻게 바꿔요? 돈이 없는데. 전세자금 대출 평균 금리 비교죠. 전월 평균 금리 보면은 1금융권 평균이 2.5예요. 그런데 2금융권으로 가면 6.6이에요. 두세 배 수준이죠. 앞으로 잠깐 다시 돌아가 볼까요? 두세 배를 주거비로 지출해서 10%에서 20-30%니까 전세 산다. 2금융권으로 가겠어요? 두세 배 올라가는데 자 전세와 월세가 있는데 주거비 부담이 똑같이 20-30%로 똑같아진다. 4금융으로 가서 2금융만 해도 이 정도니까 4금융 가면 미친 거죠. 그런데 전세는 위험하고 월세는 덜 위험하죠. 왜? 집주인이 파산해서 경매 낸다고 해봅시다. 집주인한테 질권 설정해가지고 집주인한테 빌려주는 기관이 있는 반면에 전세 입자한테 빌려주는 기관이 있다. 근데 얘가 경매 넘어가 봐요. 월세 같은 경우는 빚내서 하는 경우는 드물죠. 보증금을. 그리고 대부분이 최우선 변제금으로 일단 먼저 받고 시작한다. 밀려도. 근데 전세 같은 경우는 어때요? 특히 깡통 같은 경우는 유찰 안 나고 그냥 80%만 돼도 손해인 데도 많죠. 그러면 똑같이 20-30% 하는데 미쳤다고 전세 들어가요? 빚내서? 전세 대출이 2금융, 3금융으로 번진다는 건 개소리죠. 금리 계속 올라가는데 전세자금 대출도 역시 마찬가지죠. 강남 4구 기준으로 했는데 서울에서 또 극적으로 나타나죠. 어떻게 돼요? 올라갈 때마다 전세 가격 요동을 치면서 변동률이 0 이하로 떨어지죠. 그리고 금리 떨어지니까 상승하다가 또 떨어지게 생기니까 또 금리 떨어져서 또 상승하고 이런 상황이에요. 지금 금리 때문에 계속 올라가고 있었던 거다. 이제 와서 갭투기 띄우려고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 계속 올라간다 해가지고 유도하고 있는 것일 뿐이고 가계대출 평균금리 전세자금 대출 금리는 여기 안 들어가요. 여기는 주담대나 신용대출 뭐 이런 대출들 들어가는데 물론 저평균금리랑 전세자금 대출이 영향을 받았겠죠. 그런데 보면 어때요? 과거부터 가계대출 평균금리가 올라가니까 전세금이 올라가려다가 멈칫 하다가 뚝 떨어졌는데 금리 뚝 떨어뜨리니까 바로 올라가죠. 그래서 올라가려고 할 때 금리 올려버리면 떨어져요. 떨어지고 있는 거 금리 쭉 내리니까 다시 올라가는 거고. 그런데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요. 종부세 11억 원 완화해서 오른다. 집값 누가 올린다고 그랬어요? 실수요가 올려요? 아니죠. 집값은 누가 올려요? 다주택자들. 근데 종부세 완화하는 거 누구한테 완화하는 거예요? 1주택. 그러니까 지금 자꾸 실수요 작은 것처럼 만드는 거예요. 다 드러났죠? 다주택자는 줄었는데 막상 다가점유율, 자가 보유율을 보면 떨어지고 있다. 2주택, 3주택, 4주택 이 정도 되면은 증여 혹은 차명매수로 분산해가지고 세금 부담 줄이고서 1주택자인 양 할 수 있겠죠. 근데 20채, 30채, 40채, 100채 이렇게 산 사람들은 안 되죠. 분산. 근데 걔네들은 더 매입한 거다. 자꾸 실수요 장인 것처럼 유도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집값은 누가 올려요? 다주택자들이.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집값 올라간다 11억 선에 맞춰질 거다 막 자꾸 이딴 얘기 하는 이유들은 뭐예요? 그렇게 올려가지고 빨리 팔아먹으려고. 물론 저건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런데도 계속 뭐라 그래요? 집값은 장기적으로 우상향한다. 길게 보면 우상향이에요. 길게 봐야지 그건. 그리고 그런 장은 끝났죠. 보통 추세 한 10년마다 돌아온다고 그랬죠. 근데 10년 뒤에 어떻게 돼요? 생산 가능 인구가 없어요. 한 5년 떨어지고 5년 다시 올라가야 되는데 10년 뒤에 어때요? 노동력이 없다. 성장률이 떨어졌다. 자, 경제 성장률은 뭐가 늘어나는 거예요? GDP 성장률이죠. GDP 성장률이 뭐예요? 국내 총생산이죠. 이게 떨어진다는 건 무슨 소리예요? 가계 유동성 증가율이 줄어든다는 소리죠. 기존까지 그 10년 때랑은 다르다. 이때야 그냥 유지되니까 이렇게 사이클이 도는 건데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부동산 집값 올려가지고 수산율 낮춰가지고 성장률 다 낮춰놓고 유동성 못 올라가게 해놓고서 10년 뒤에 오르고 20년 뒤에 오르고 30년 뒤에 오르고 장기적 우상향이다. 말이 되는 소리냐? 이 새끼한테 입만 벌리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나와. 여태까지 그랬으니까 그랬다.
가격 지수 같은 경우도 맨날 그런 걸로 들이대고. 물론 물가 올라가면서 천천히 올라갈 수는 있죠. 근데 그 이상으로 성장할 수 있느냐. 집값이 지금 같은 폭등장, 그 다음에 리먼 터지기 직전 같은 폭등장 나올 수 있을까요? 리먼 이후에 미국부터 유동성 잔뜩 풀면서 살려놨는데 지금 그 문제점이 터지고 있죠. 그러면은 앞으로의 10년은 유동성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시간이 될 것이다. 적어도. 결론 뭐예요? 전세 자금, 금리 올라가고 대출 한도 줄이고 있고. 요것만 억제해도 전세가 상승세가 유지되느냐. 호가 올려놓고 난 저 집에 비싸게라도 주고 살고 싶은데 은행에서 돈을 안 빌려줘요. 그리고 금리가 내가 감당이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이 늘어난다. 전세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 수요 감소로. 전세가 떨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게 역전세다. 역전세라면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야 좀 떨어지면 어때? 라지만 예를 들어 한 100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역전세 났어요. 한 채당 3천만 원 정도밖에 안 떨어졌어. 오른 거에 비해서. 근데 3천만 원씩 돌려줘야 돼요. 얼마예요? 30억이에요. 답 나오죠? 갭투기 왜 망가지는지. 비싼데 많이 안 했으니까 500만 원씩 떨어졌다. 100채 떨어지면은 5억이에요. 그 돈 어디서 나와요? 전세가 상승, 특히 임대차 3법 때문이라고 부추겨서 올렸던 거 금리 때문이었죠? 금리 올라가게 되면 그 거품 빠지기 시작하고 역전세 나기 시작하는 순간 갭투기들의 지옥이 시작된다. 요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